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 국민은행에서 발표했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했던 한국 부자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건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쑥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이라고 하죠. 부자의 수는 2019년 말 35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25만 명, 지금은 35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35만 명이니까 인구 전체로 5천만 명, 10%면 500만 명, 1%면 50만 명. 그러니까 결국은 50만 명,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0.17%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2019년 말 2,1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 전체 규모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규모의 부자금은 초고 자산가는 6,400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900조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보시면 자산가는 10억 이상 100억 미만, 그다음에 고자산가는 금융자산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초고자산가는 금융자산 300억 이상 개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초고자산이라는 것은 금융 300억, 그러니까 현금 300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시 가용자원이 그 정도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후두루들, 후덜후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부자는 서울이 46%, 경기 20%, 그러니까 인천 3%, 수도권의 70%,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큰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좀 작은 곳이 세종. 1.8%에서 세종은 근데 워낙 이제 소규모 도시이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제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이요 계속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속 상승. 그래서 보시면 2016, 17년에는 그 비중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금융이 늘고 좀 부동산은 줄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많이 늘고요. 금융은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만한 게 이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저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2019년 대비 빌딩 상가 비중 하락은 거주주택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유망 투자처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 투자, 적주성 보험, 채권, 1인명 신탁, 리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이 가장 많이 금융 쪽에서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금융에서 더나 펀드, 채권 같은 경우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채권은 사실 아시겠지만 단위가 1,000억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자산 이전 계획 부자 중 33%가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획 없음도 근데 67%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계획 없다는 분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증여를 하고 있다,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 가치는요 27.5%가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수익과 손실 모두 주식에서 발생. 그러니까 결과는 동학개미 이런 거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주식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했다 상승을 했던 게 그냥 본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2.9%, 평균 손실률이 14.2%. 와, 이 정도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또 기다리면 결국에는 이제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면 오른다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했을 때 30억, 50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0억 이상인 분들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점검을 했고요. 그 이하는 그렇게까지 많이. 근데 전체적으로 없다가 오히려 81%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꽤 안정적으로 이 비중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뭐 포트폴리오를 다시 뭐 변경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자산 증가하신 분이 50%, 변동 없음이 25%, 손실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진 19%는 시장 분야에 맞춰 자산 포트를 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보다는 원래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한국 부자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는 파트 1에 한국 부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금융 10억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이 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걸 하나씩 알아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맛보기용으로 이렇게 엑기스 스냅샷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